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삼축체계 구축을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1조 7천여억 원에서 2조 5천여억 원가량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육군 36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7박 8일 동안 적의 예상 침투로를 따라 태백산맥을 동주했습니다. 나 자신을 이겨내고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도 배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체계,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을 2020년대 초반에 조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 등 이른바 한국형 삼축체계 도입을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삼축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타우러스 미사일, 해상작전 헬기 등의 확보 시기를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복합 유도탄과 해상 초계기 등 나머지 전력은 2017년 사업 구체화 등을 통해 추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남북 간 비대칭 전력 상황 극복과 자위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기술적 가용성과 주변국의 동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군의 생필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오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안보리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안보리의 거듭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이번 발사를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2270호 채택 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자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수위의 새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올해 7차례 시험 발사한 가운데 6번이나 실패하면서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속도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내년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예슬아사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지난 17일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이번 무수단 시험 발사에 실패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7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고 이 과정을 통해 꾸준한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추세라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이 지금까지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르게 내년 중에 전력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5일 시험 발사 장소가 강원도 원산에서 평안북도 구성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습니다. 서해 지역에 있는 구성에서 남쪽으로 발사할 경우 다른 나라의 상공을 지나지 않고 필리핀에까지 3,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링 연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구성에 전력화된 무수단 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38노스는 북한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꾸준한 시설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일과 8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엔진 시험대 주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이것이 엔진 시험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9월 이후 엔진 시험대 양옆에 2개의 작은 실험 구조물들이 세워졌다면서 이는 로켓 엔진 테스트의 세부를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이거나 다른 장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경기와 경북, 전남 지역에 1조 7천억여 원에서 2조 5천억여 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수원과 대구, 광주 군공항이 이전돼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부지 조성과 활주로, 행정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건설 기간인 6년 동안 관련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한 겁니다. 먼저 6년간 총 4조 104억 원이 투입되는 수원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5조 5,751억 원의 생산 유발액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5조 2,625억 원을 투입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7조 2,899억 원의 생산 유발액을 경북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조 5,539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공항 이전은 4조 8,299억 원의 전남 지역 생산 유발액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지역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각각 1조 9,363억 원과 2조 5,899억 원, 1조 7,065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건설공사로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년간의 공사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3만 9,062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됐고 경북 5만 1,784명, 전남 3만 6,297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구가 유입돼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군공항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이전 지역의 낙후시설을 보수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공시설 설치를 비롯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 기지보다 2배 정도 넓이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도 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해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6사단이 7박 8일 동안 태백산맥 적 예상 침투로 종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 나 자신을 이기자는 마음으로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롱한 달빛이 아직 바닥에 내리지 못한 듯 태백산맥 대관령 일대는 흐트러지는 손전등 불빛과 전투화 소리만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육군 36사단 기동대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적 예상 침투로 종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강원 정선에서 출발해 태백산맥을 따라 170km가량을 걸으며 적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익히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동대대 장병들은 하루 20여 킬로미터,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메고 야간 행군했습니다. 저도 완전군장을 메고 걷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숨이 차는데요. 기동대대 장병들은 이렇게 군장을 메고 6일째 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든든한 전우의 뒷모습. 깜깜한 어둠 속 앞서가는 전우에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으로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기 때문에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부대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13시간의 행군을 정신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강원 안보지킴이 36사단,
그들이 있어 오늘도 편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은 10월 중 한 주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행사인데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다양한 행사로 추진됩니다. 기념식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란 슬로건으로 2016년도 제대군인 주간이 선포됐습니다. 올해 제대군인 주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1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식과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 포럼 등 한 주 동안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안위보다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묵묵히 소임을 다한 제대군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살아온 분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에서 제대군인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5만 개는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도 5만 개 이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우리 제대군인들이 전역한 이후에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HKC 등 10개 업체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 10월 중 한 주 동안 운영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 범정부적 국민 참여형 행사로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가 지난 14일 제6회 재근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고 연재근 상사의 공운을 기리기 위한 재근상은 6탄 시병사상과 함께 육군 부사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상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고 연재근 상사는 1950년 9월 형산강을 넘어 적의 기관총 진지를 완파하고 전사해 포항 탈환에 결정적 공운을 세운 영웅입니다. 재근상은 고 연재근 2등 상사의 위국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육군의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수상자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주역으로 육군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육군 39사단 황채훈 상사와 21사단 신송식 상사, 22사단 박승일 상사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부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부사관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 부사관을 육성하고 포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가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군 평화문화광장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강원도 지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과 철원 지역 장병 등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구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지원한 육군 육사단장 이국재 소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강한 정신력과 확고한 안보태세로 선배 전우님들께서 지켜낸 위대한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행복한 조국으로 후대에 길이 물려주겠다며 확고한 안보태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철의 삼각지대는 철원과 평강, 기마 지역을 잇는 중부전선의 요충지로서 6.25 전쟁 당시 남북한 양측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민족화가 이중섭이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며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이산가족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천재 화가 이중섭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일생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백년사를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중섭을 추모하는 연극은 물론 영화와 방송, 오페레타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뜨겁게 기억되고 있는 화가 이중섭. 가혹한 시대 속에서도 예술의 혼을 꺾지 않았던 그를 만나봅니다. 1950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역시도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북에 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이중섭. 제주도로 피난한 뒤 부산, 대구, 통영, 진주, 서울 등을 떠돌며 가난 속에서도 창작에 매달렸는데요. 남북 휴전협정을 맺던 해 통영에 머물며 많은 대작을 남겼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그토록 열중하던 소재, 소를 주제로 한 대표작도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피난길에 오르며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도 떨어져야 했던 이중섭. 그가 아들에게 보낸 엽서 그림은 훗날 그의 작품 길 떠나는 가족으로 구현되는데요. 헤어짐이 없는 분단의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를 꿈꾼 이중섭의 소망은 아니었을까요?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자 상심한 마음을 그림에 담기도 했습니다. 날개짓을 해서 암컷을 암컷과 만나서 이제 포옹을 해야 되는 건데 붙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해서 날개를 쫙 펴고 목을 한껏 아래쪽으로 향해서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 한편 황이라고 하는 암새의 경우에는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힘이 모자라서 더 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남북 분단에 처한 우리 민족의 상태를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분명히 좀 확신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의 마음은 1955년 그린 작품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모두 5점이 그려져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려졌다고 싶은 거에는 이 고개를 이쪽으로인지 이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 엄마를 기다리는 거겠죠. 뭔가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헤어진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던 이중섭. 고향인 북한 원산 일대에 폭설이 내려 이재민이 속출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던 1956년. 이중섭은 홀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불운의 시대 속에서도 꺾지 않았던 민족 화가의 예수로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 10점도 될까? 또는 엽서 부인에게 보냈던 엽서 100점가량 정도 말고는요. 일본 잡지나 신문에 실린 극소수의 그림 말고는 원래 원본의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간혹 줬던 것들도 6.25 때 다 타버렸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뛰어난 예술가도 역사의 흐름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꿈을 말입니다. 통일 현장 이다경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형 삼축체계 도입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